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미니쌤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국어 여행 시간이 또 돌아왔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디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 친구들 궁금한가요? 그렇다면 짜잔! 써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드디어 다 썼습니다. 아주 잘 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확인해볼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꾸며주는 말을 사용해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요. 사실 생각이나 느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나타내주는 것이 중요한데 꾸며주는 말을 사용하면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하네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봐야겠죠? 자, 오늘의 여행지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옆에 항상 환하게 웃어주고 있는 Y 친구도 잊으면 안 되겠어요. 지금부터 함께 출발합니다. 짠! 개념 1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개념은 뭘까요? 꾸며주는 말을 사용해 짧은 글 짓기입니다. 꾸며주는 말. 어떤 대상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꾸밀까?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그림 보니까 어때요? 와, 수영장이다. 친구들이 지금 신나게 어프 헤엄도 치고 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정했어요. 오늘은 자, 수영장 꾸며볼게요. 수영장을 꾸며보자. 이렇게 꾸미고 싶은 대상을 생각한 다음에 그렇다면 어떤 말로 수영장을 꾸며줄 수 있을까 떠올려 봐야겠죠. 그래서 짜잔! 여기 지금 보니까 시원한 새, 첨벙첨벙 넓은 푸른 즐겁게 알록달록한 신나게 등의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가지고 수영장을 꾸며볼까? 적절하게 어울릴 수 있는 꾸며주는 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생각했죠? 그렇다면 생각한 꾸며주는 말을 가지고 짜잔!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시원한 수영장에서 신나게 놉니다. 와 같이 만들었어요. 수영장을 시원한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꾸며주었네요. 그냥 수영장에서 하는 것보다 어때요? 시원한 수영장. 와, 수영장의 모습이 정말 시원한, 아주 생생하게,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 같죠? 자, 꾸며주는 말은 이렇게 앞에서 뒤에 오는 말을 꾸며줍니다. 수영장을 꾸며주고 싶을 땐 그 앞에서 시원한 수영장 이렇게 꾸며주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짧은 글짓기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여기서도 Y 선생님 왜 꼭 꾸며주는 말을 사용해서 짧은 글을 지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데요? 그냥 수영장 하는 것보단 시원한 수영장, 넓은 수영장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사용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을 좀 더 생생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더욱더 정확하고 실감나고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꾸며주는 말을 사용해서 짧은 글짓기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알아보았습니다. 개념 2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볼 두 번째 개념은 주요 내용을 확인하며 글 읽기예요.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 뭘까, 중요 내용이 뭘까를 알아보는 건데 자, 선생님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주요 내용을 알 수 있죠? 우리 옆에 글을 통해서 좀 힌트를 한번 얻어볼게요. 글을 보니까 숲속에 멋쟁이 곤충에서 숲속나무에 곤충 한 마리가 붙어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 하면서 시작되는 글이에요. 자,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주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먼저 보이는 거 뭐냐면 바로 제목이에요. 제목. 그래서 글의 제목을 보고 무엇을 설명하는지 짐작해 보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 친구들 숲속의 멋쟁이 곤충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주요 내용이 짐작이 되나요? 되죠. 숲속에 곤충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 그거 그냥 제목을 읽었을 뿐인데요. 제목을 읽었을 뿐이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을 지금 공부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목을 통해서 글의 주요 내용, 글의 내용을 짐작해 본다. 무엇을 설명하는지 짐작해 본다라는 것은 이 글의 제목에서 이 글의 내용이 어떤 것이겠다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요. 이 글은 제목 보니까 숲속의 곤충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이렇게 짐작하면서 글을 읽는 거죠. 짐작 안 하고 그냥 글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주요 내용을 확인하기도 좋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글 계속 읽어볼까요? 뿔처럼 생긴 멋진 큰 턱이 있는 것을 보니 수컷 사슴벌레예요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뿔처럼 생긴 멋진 큰 턱이 있다는 것? 바로 이 글에서 설명하는 곤충의 특징이네요. 그래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기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바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수컷 사슴벌레래요.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수컷 사슴벌레구나. 설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그러면요, 다 했어요. 이게 다 글의 주요 내용인 거예요. 제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겠다 하는 거 짐작해보고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글인지 그리고 그 대상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주요 내용 확인하기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옆에 나와 있는 글과 함께 글의 주요 내용 확인하며 글 읽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읽어보기 선생님하고 약속. 짠짠짠! 개념 3입니다. 세 번째 개념에서는요, 띄어읽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띄어읽기는 뜻이 잘 드러나게 띄어읽기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만 바르게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글에서 말하는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글자는 바르게 읽었는데 띄어읽기를 다르게 하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뜻이 잘 드러나게 바르게 띄어읽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띄어읽는가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여기 지금 글들이 있는데 중간중간 빈칸들이 보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띄어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빈칸을 만들었는데 띄어읽기 기호를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두 가지인데요. 뭔가 다른가 봐요. 그래요. 이 뭔가 많이 다른 두 가지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컷 사슴벌레는 다음에 이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큰 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는데 수컷 사슴벌레는 큰 턱을 가지고 있어요 해서 수컷 사슴벌레는까지가 바로 뭐냐면 누가 또는 무엇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보통 누가 또는 무엇이라고 한 다음 부분에서 짧게 씌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쐐기표하고 조금 씌어 있습니다. 어떻게 씌어 읽는다? 조금 씌어 읽는다는 거. 그래서 수컷 사슴벌레는 큰 턱을 가지고 있어요. 와 같이 띄어 읽으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선생님 이건 뭐죠? 아까 봤던 쐐기표가 두 번 있어요. 두 번. 그래서 겹쐐기표라고 하는데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문장이 끝났잖아요. 마침표예요. 마침표기 때문에 문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짜자잔 문장과 문장 사이는 요거 아까 봤던 쐐기표보다 조금 더 길게 쉬어 읽습니다. 아무래도 한 개보단 두 개가 있으니까 조금 더 길게 쉬어 읽는 거죠. 문장이 끝났고 그 다음 문장으로 연결되기 전에 아까 봤던 요 쐐기표보다는 조금 더 쉬어 읽어요. 자, 그 다음 나무 위에서 마주선 하고 쉬어 읽죠. 그리고 수컷 사슴벌레는 하고 쉬어 읽으래요. 전 선생님 그런데요. 왜 여기서 이렇게 쉬어 읽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을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나무 위에서 마주선 다음에 왜 쉬어 읽어요? 사실은 이 문장에선 나무 위에서 마주선 수컷 사슴벌레는 까지가 누가 또는 무엇이 해당하는 부분인데 너무 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것에 해당하는 말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이렇게 길면 너무 길기 때문에 숨차. 그리고 뜻이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한 번 더 쉬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서 마주선 수컷 사슴벌레는 까지 한꺼번에 읽는 게 아니라 나무 위에서 마주선 수컷 사슴벌레는 하고 한 번 더 쉬어 읽었던 거죠. 큰 턱을 맞대고 상대를 밀어붙여요. 다음에는 어때요? 아까 봤던 요 표시하고 똑같죠? 겹세기표. 왜요? 문장 끝났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 사이라서 요거보다 좀 더 쉬어 읽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표시가 나타났어요. 자, 띄어읽기 크게 두 가지만 우리 친구들이 잘 구별하면 되겠다. 누가 또는 무엇이 다음에서 조금 쉬어 읽는 건데 누가 무엇이 앞이나 뒤가 너무 길어요. 이럴 때는 한 번 더 쉬어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 즉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쉬어 읽는다라고 하는 것. 자, 띄어읽기 기호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죠? 머릿속에 잘 들어갔죠? 확인 꼭 해보기 바랍니다. 개념사입니다. 자, 네 번째 개념에서는요.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짧은 글 쓰기. 짧은 글을 써볼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쓸 거냐면 자신의 생각. 생각해봐. 그럼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글을 읽고. 자, 우선 글을 읽고 주요 내용 확인해야겠죠? 꼼꼼히 읽으면서 우리 주요 내용 확인하며 글 읽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인물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 속에 장기려 선생님에 대한 글이 나오는데 자, 그럼 우리 좀 알아볼게요. 장기려 선생님 어떤 일을 하셨나 보니까 병원에서 쉬지 않고 환자를 보러 다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환자를 돌봤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입원비가 밀려 퇴원 못하는 환자를 몰래 내보내줘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아니, 돈을 내고 가셔야죠. 우리가 그래야 병원 운영을 하죠가 아니라 환자를 생각해서 오죽 가난하면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냈겠어. 그냥 몰래 가세요. 그리고 내보내주신대요. 정말 환자를 진심으로 위한다는 생각이 들죠? 거지에게 월급을 통째로 막 줍니다. 자기 월급을 막 거지에게 주고요. 의사가 없는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대요. 의사가 없으니 그 마을 사람들은 아프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하시고 가서 직접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사 선생님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동적인데요? 자, 이렇게 드는 생각들 있죠? 이렇게 든 생각들을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생각이 잘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써볼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저도 장기려 선생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맞아요. 장기려 선생님이 한 일과 그 까닭들을 잘 보면 참 따뜻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도 느껴져요. 그래서 그와 같이 저도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와 같은 방법대로 글을 읽고 주요 내용 확인한 다음에 인물이 무슨 일을 했나? 왜 그랬나? 생각해보고 그때 느껴지는 나의 느낌을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짧은 글로 쓸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